저는 오늘 AI 레볼루션, 인재 확보와 일자리 미래 재설계라는 큰 주제하에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미래와 산업인력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지능이 일자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수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업활동 조사에 따르면 현재 2017년부터 현재까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AI도 그 조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현재 국내 기업 중에 4.5%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물론 2017년 1.4%에 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대부분 종사자 수 1,000명 이상의 매출 10조 이상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 소속이 많아서 인공지능 활용이 국내 기업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산업별로 보시면 인공지능 도입률과 도입 기업 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업에서 도입 기업 수와 도입 기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입 기업 수 자체는 정보통신업 다음으로 높지만 저희 나라의 그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입률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업을 보시면 도입 기업 수 자체는 적지만 도입 비율로는 정보통신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금융업에서 고객 응답 서비스, 신용평가나 투자 포트폴리오 평가 등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금융업 자체가 양질의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하기가 용이한 산업 특성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업에서는 에듀테크 분야의 발전에 따라서 AI 기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 활용 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활용이 기업 경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활용이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중차분 분석 모형을 통해서 AI 활용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는데요. AI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고용 차이, AI 도입 연도는 AI를 도입하기 전과 후의 고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컬럼을 보시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AI 도입 연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의 AI 이어 텀을 보시면 이게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AI를 도입한 이후에 얼마만큼 고용이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을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첫 번째 행에서 보시면 AI 사용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종사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AI 도입이 현재까지는 고용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AI 도입 자체가 고용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후에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한 기업과 인공지능을 한 번도 도입한 적이 없는 기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인공지능 도입이 고용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이후, 그러니까 붉은색 부분, 도입하기 전 파란색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평균적인 첫 취업과 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그래프 간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이나 21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도입과 상관없이 고용의 변화가 관찰되거나 2020년과 같이 인공지능 도입이 고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기업의 경영 실적 개선이 시차를 두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인공지능 도입에 경영 실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 역시 현재까지 국내 기업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단비의 보고서를 보시면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는 일반적으로는 관찰되지 않고 소수의 복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정해서 특정 지어서 증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매출과 손익을 기준으로 이중차분 분석을 해본 결과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손익이 큰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뿐이지 인공지능을 도입했다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거나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4% 수준의 저조한 인공지능 도입률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단계가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이 일상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오픈 AI가 제공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수행할 업무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인공지능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미래에 어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보기 위해서 마이클 웹이 제시한 AI 노출 지수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일자리를 추정해 왔습니다. 이 AI 노출 지수는 AI의 특허에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직종별로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매칭시켜서 대체 가능성을 만든 지표인데요. 이 지표의 상위 25% 이상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한 일자리로 산정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산업별로 노동대체 위험 일자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고 전체적으로 2022년 전체 우리나라 일자리 중 327만 개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별로 중요한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보시면 제조업 내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일자리 대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주요 산업부터 충격이 크게 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종별로 보시면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에서 인공지능 노출 지수가 높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지수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AI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관리자나 전문가의 AI 노출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저희가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327만 개의 일자리 중 전문직이 193만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중에서도 공학 전문가나 정보통신 전문가의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공학 전문가나 정보통신 전문가의 고용 비율이 높은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이나 정보통신업에서 전문직 일자리의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금융업에서 전문직 일자리 소멸 자체의 개수는 2.4만 개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경영, 금융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종이 금융업에서 99.1%로 사라질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대체 비율로만 봤을 때는 이 금융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 전문 직종이 고소득 고학력 일자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사라짐 효과가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는 조금 다르게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직종별 노동 수요를 변화시켰을까요? 그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기준으로
인공지능 노출도에 따른 고용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12년부터 2022년간 지난 10년 동안 직종별 총 종사자 수의 변화와 구인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이 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고용이 감소한 부분은 서비스 종사자, 기계장치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공지능은 전문직이나 관리직 직종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노출 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직 직종별로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노동 수요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개발 직종에 있는 노동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노출 지수와 더불어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적극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내에 출원된 인공지능 특허를 기준으로 산업별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의 적극성을 지표로 산출한 부분인데요. R&D 적극성 지표를 통해서 정보통신업에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건사회복지업 같은 경우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거의 전무하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노출 지수와 연구개발의 적극성을 변수로 2012년에서 22년 사이 구인 인원의 증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엑스포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AI 노출 지수고 AI가 노출 지수가 높은 직종에서 대졸부터 박사급 인력의 구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학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것과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전문 직종의 노동 수요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맥락에서 소프트웨어를 비교해 보시면 이 엑스포저 부분에 이 엑스포저는 AI 엑스포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노출 지수인데 그 부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고 AI R&D 부분에서 고졸부터 석사까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정보통신업에서 R&D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에서 구인 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보통신업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의 한 분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하는 인력에는 차이가 있고 인공지능은 특히 대졸 석사 박사급의 전문 인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결과 비교를 해보시면 일단 인공지능이 현재까지는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보다는 노동 수요를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먼저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력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앞선 결과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76% 수준이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AI 기술 성숙도는 이제 초기 시작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실용화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이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활용을 고도화할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고 또 도입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력 육성 그리고 공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인공지능 선진국의 인력 양성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추구해야 할 인력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민간 주도로 AI 발전을 혁신시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누적 민간 투자액의 전 세계 1위가 미국인 것을 보실 수 있고 나머지 전체 국가의 투자액을 합친 것보다 미국의 투자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부분의 투자와 함께 빅테크 중심으로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요.
아마존이나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부분들은 자체 학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 툴 그리고 인증 제도를 통해서 AI 인력 양성 풀 자체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런 민간 주도 혁신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인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선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스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거나 AI 관련된 학제 교육 투자에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면서 기초 지식 확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문 해외 인력 유치를 통해서 단기간에 빨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자 개선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고 있는데 보시면 AI 분야의 특정 근로자뿐만 아니라 AI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템 분야의 학생들 그리고 근로자까지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차세대 AI 발전 계획 6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AI 인력 교육 훈련 지원을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고급 AI 전문 인력이라는 양성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학제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다소 정책 주도적으로 인공지능 인력 양성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매년 정부는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왔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AI 대학원이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원처럼 학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각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자급 양성 사업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정부 투자 R&D 예산 역시 매년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그 영국의 토털 인텔리전스가 발표한 글로벌 AI 인덱스를 보시면 정부 투자 부문의 AI 한국 경쟁력이 전 세계 6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 기업 부분의 투자는 조금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도입률이 현재까지 4% 수준인 점, 그리고 민간 부분의 투자가 전 세계 약 12 수준인 점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아직 민간 기업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력을 교육하는 방법도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과 같은 미국 방식이 아니라 이 K-트레이닝과 같은 정부 정책 사업에 교육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우회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책적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야 우리의 그 인공지능 성장이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안정적인 정책 지원 위에서 산업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국형 민관 협동 모델을 고안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 볼 때 민간 부분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지원의 조화는 첫 번째 우리의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함께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뽑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진행을 해야 인력 양성의 효율성이 우선 담보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인력 수급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 인력 양성 정책뿐만 아니라 저희 인공지능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일 거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민간 부분이 교육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고안해서 민간 협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지원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미 기초 연구나 인프라 투자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미국 같이 학석 박사 학제 시스템 내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부분의 커리큘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정책 자체에도 일부 개선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 인력 정책을 펼칠 때 현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다소 혼용해서 사용하는 문제가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인공지능 개발자는 그 요구되는 스킬이나 숙련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인공지능 개발자한테 요구되는 숙련도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스킬이 요구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정책에서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정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펼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 있고 AI 대학원 사업이 있습니다. 둘 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학부 수준의 교육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출된 학부생들이 AI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석사, 박사 과정의 커리큘럼, AI 커리큘럼을 밟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AI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AI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그 중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AI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커리큘럼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중심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다 보면 학교 간의 그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목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전문 고급 AI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학석 박사의 이 학제간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앞서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인력 정책을 수립할 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부분을 다소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AI 대학원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육성 인재가 얼마나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처럼 고급 전문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 이 인력들이 얼만큼 우수한지에 대한 평가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인력 유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전문 인력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해외 인력 유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 현재 물론 저희 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 안에도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시면 해외 기술 창업자 비자 체류 기간을 1년 확대한다든지 해외 인재 교류 목표가 다소 좀 낮게 설정되어 있다든지 이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언어적 장벽이 있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 한국에서 수학 중인 해외 인력, 해외 유학생의 잔류를 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인공지능 개발과 도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에 대한 준비도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주요 산업,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산업 부분들, 특히 고학력, 고소득 직종으로 평가받는 전문 직종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로봇화, 자동화와는 또 다른 양상의 일자리 대체 문제를 발생시킬 거라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일자리 대체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에 인공지능이 창출할 직무가 있다면 그 직무가 어떤 것인지, 그 직무가 창출할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필요한 스킬은 어떤 것인지, 그 스킬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미리 하고 준비를 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이 일자리를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간 생산성을 통해서 경제를 확대시키고 이를 다시 고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도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인력을 양성하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세대의 일자리 사라진 문제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